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직방.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자, 우리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좌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점이 무한계예요. 직선은. 아, 무한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있긴 있는데. 어떻게 뭐 있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손의 자손으로 봐도 다 점을 좌표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계가 되기 때문에. 직선은 무한계의 좌표로 이루어지잖아요. 점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점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지만,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도형의 방정식 파트라고 하는데, 이 방정식이 왜 나왔냐면, 직선을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좌표로 표현하면 됐어요. 근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만, 방정식으로 표현해요. 방정식으로. 근데 이제 이 방정식은 당연하지만 뭐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주님 뭐라고 했는데 방정식이 뭐가 미지수. 미지수인데 정확하게 X? 해야죠. 그 x 참이 되는 x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상등식. 그거는 이제 너무 완전히 다른 데로 갔어요. 미장계수 들어가나?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개념들이 지금 다 집으로 갔죠. 지금 등식은 두 가지죠. 방정식과 함등식인데 방정식은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근하고 참이 되는 x값, 근해. 맨날 근해 공식, 뭐 1차 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근 구하고 맨날 근 구했잖아요.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 되겠고요. 함등식은 미정계수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다 배웠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근과 해를 좌표로 만들어서 찍어.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 직선 모양이 나온 거지. 신기하게.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럼 당연했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건 근과 해가 몇 개 나왔다는 얘기일까? 우리 성훈아. 두 개가 나왔을까요? 좌표 두 개 찍으면 직선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무한계의 근이 생기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냐? 뭐 이런 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다. 자,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있죠. x랑 y. 근데 식은 몇 개죠? 한 개. 이렇게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썼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낫이 아니에요. 부정이. 낫이 아니라 해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 불렀는데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 그럼 얘의 근에 우리가 찾다 보면은 뭐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지. 태연아? x가 0이면 y는 몇일까요? X가 0, Y는 마이너스 2. 요런 게 이제 근이 되는 거죠. 얘를 좌표로 찍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x가 1이야. 그럼 y는 몇이 되겠냐? 우리 도윤아. 마이너스 2. 어? 1. 마이너스 3. 그래. 이런 걸 다 찍어서 연결해 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직선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방정식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좌표로 찍을 거냐면 다 근과 해를 좌표로 찍는 거야. 근데 그 근과 해가 한 개,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방정식을 근을 찍었더니 직선 모양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직선의 방정식. 그게 원의 모양이 나왔어. 그럼 뭐라 부른다? 원의 방정식. 이게 타원 모양이 나왔어. 그럼 뭐라 부른다? 타원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은 딱 두 개밖에 안 배워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을 배운다는 거야. 두 가지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직선이나 원처럼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좌표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방정식. 그 중에서도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걸로 해야지만 직선 모양이 나올 테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내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집에서 난 해본 적이 있다라는 친구가 있을까요? 저요. 집에서 했어요. 마음속에서 했어요? 꿈속에서 했어요? 이런 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도윤아? 기억나? 다 잊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너무 그래서 복습을 항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접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요 한 점이 주어졌어. 이 직선인데 요 한 점을 주어서 이 점을 뭐라고 놓냐면 x1, y1이라고 바뀌었고, 자, 한 점만 주는 직선은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뭐도 줘야 된다? 기울기도 줍니다. 기울기를 뭐라 준다? m으로 주는 거죠. 이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 요 위에 있는 모든 좌표를 뭐라고 나타내냐? P점이라고 나타내고 그거를 x, y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 P 좌표는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을 얘기해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직선에 있는 모든 점. 자, 그러면 여기서 태훈아 질문.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과 얘하고 항상 일정한 게 있어요.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있어야지 방정식을 만들 거 아니야. 이런 등식을 성립한다고 할 거 아니야.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하고 뭔가를 했을 때 일정해야 돼. 항상. 그래야지 등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점에서 떼고, 이 점에서 떼고, 이 점에서 떼고, 이 점에서 떼고, 여기서 떼고, 여기서 떼고, 여기서 다 똑같아야 돼. 그 다 똑같은 게 뭘까? 과연 무엇일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하고 요 A점하고 항상 일정한 건 무엇일까? 도윤아. 뭐가 일정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정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태연아, 꿈속에서 봤다면 뭐가 일정해요? 잘가. 자, 잘 보세요. 점이 여기 있어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나오겠고요. 점이 여기 있어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하고 이 점하고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이 두 점에서 x 증가량을 구해요. x 빼기 x1이 되겠고요. y 빼기 y1이 되겠고 그게 뭐다? 기울기 m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 발음을 잘 하시고요. 그죠? M으로 하셔야 됩니다. 애비가 되면은 조금 이제 패드립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분위기는 많이 해서 괜찮아요.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분모를 양변에다가 곱해줘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 y-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뭐를 통해서 유도했냐면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이 어떤 등식을 만족한다? 기울기가 항상 일정한 거를 만족한다는 걸 통해서 식을 만들어내겠고 그걸 통해서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죠. 중학교 때랑 똑같이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y 대신에 이렇게 넘겨. 그럼 이 태릉들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기울기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한 점은 1,-1입니다. 이렇게 주면 직선의 방정식을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구하잖아요.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냐? y는 3x 더하기 b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다 1,-1을 대입해서 b 값을 구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중학교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중학교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가 됐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곧바로. y는 3, 그 다음에 x 빼기 1 빼기 마이너스 1. 여기 x1은 1 들어가겠고 여기 y1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한 점 1,-를 지납니다. 기울기는 3입니다. 이 공식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y는 3x 빼기 4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고등학교 때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맨날 묻는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 중학교 때 걸로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답이 나오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수민아? 안 되겠죠. 왜요? 왜 안 되겠죠? 이걸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못하죠? 그러게요. 이게 어렵나요? 기울기 구하는 게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x 빼기 x 마이너스를 곱한 건데 이게 어려울까요? 양변에 이거 곱해준 건데 뭐가 어렵나요? 이거 대단. 이거 곱해준 거잖아요, 양변에다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뭐 분모를 나뉘. 이제 이해했어요. 분모 그냥 곱한 건데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이거 y를 정리해주겠다 이거 넘기는 게 끝인데 근데 저거 실제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쓰기 어렵다는 거죠? 방금 썼는데 아니 이게 뭐 어려울 게 있나요? 그냥 여기 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고 기울기에다가 1, 마이너스 1 여기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데 이게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왜? 지나가던 강아지도 금방 쓰지 않을까요? 진짜 왜 스트레스? 지나가던 강아지도 금방 넣지 않을까요? 지나가던 강아지 못 풀어요 저거. 너는 이 정도면 내가 IQ 80만대도 넣을 것 같은데 제가 IQ 그죠? 얼마나 될까? 재석이 IQ가 한 자릿수라서. 한 자리 썼으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못 써요. 미안하지만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특수고등학교로 다시 빨리 전학을 갔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인증 마크가 붙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쉽지 않다라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을 거니까. 근데 그 학교 안 가도 전 이미 붙은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쉽지 않다. 그죠? 자기거나 선생님인데 수학은 아무도 쉽진 않아요. 뭐 다 어렵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겠고요.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배웠고요. 두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배웠냐? 태훈아. 한 점하고 기울기 줬을 때 말고 이렇게 두 점. x1, y1과 x2, y2를 줬을 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어떻게 구했죠? 빼기.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 m은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가 되겠죠? 네.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납니다. 와 너무 싫어 진짜. 끝이에요. 여기 이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강소연도 하겠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부만 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엄청 어렵지. 뭐 문자가 좀 많아가지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이따 이제 숫자 넣어서 보면은 개털이에요. 그냥 쉬워요, 그냥. 사실 뭐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가르쳐도 아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공통수학 1대 배웠던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네,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나올 때는 이렇게까지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증명해줘요. 왜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의 이해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지금부터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그때 설명하면 더 이해를 못 하겠죠.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아직 뇌들이 아직 잘 성장되지 않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고요. 특히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보면 머릿속에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정말 심플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점과 기울기를 찾던지. 그냥 뭘 찾? 두 점을 찾던지.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직방을 찾으려면 이것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다른 걸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거예요. 한 점만 준다면 어떡하죠? 그럼 직선이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안 나오겠죠. 뭔가 다른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만 준다면 어떡하죠? 기울기보다 안 나오죠, 한 개로. 네.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를 주게 돼 있고요. 특히 우리가 두 점을 찍을 때 어떤 두 점을 제일 많이 쓴다겠죠? 기억하시는 분? 같은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두 점 어떤 거 제일 많이 찍었냐? 태연아? 이제 저 설명할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어떤 점 많이 찍어? 건설이다. 아니야. 안 나와. x절편과 y절편을 제일 많이 찍어요.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대놓고 보이게 하는 그런 1차 식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또 직선의 방정식의 다른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잘 안 쓰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x절편을 뭐라 놓냐면 a, y절편을 뭐라 놓을 거냐면 B. b로 나요. 그러면 이게 결론은 이게 두 점을 준 거예요. x절편은 좌표로 보자면 뭐가 되는 거죠? a, 0이 되겠고요. 당연하겠지만 y절편은 0, b가 되겠죠. 두 점 주면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안 배웠나요? 자, 우리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빼면 되죠? 기울기 m은 x좌표를 빼니까 a 빼기 제로, 그 다음에 0 빼기 b 하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뭐가 나오냐면 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0, b를 지나가잖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A, B를 조금 더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일단 얘를 B로 나눠요. 얘를 뭐로 나눈다고요? B로 나눠요. 이렇게 되겠죠. B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돼요. B로 나누면. 그 다음에 얘를 좌변으로 넘겨요. 그럼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요런
방정식. 자,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xy에 대한 1차식이에요. 자, xy에 대한 1차식은 다 무슨 방정식이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다 직선이에요. 해를 다 찍어서 그려보면 다 직선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근데 얘 이렇게 된 모양이 보면은 어떤 게 좋냐? 여기 x절편이 띠용 있는 거죠. 여기 y절편이 띠용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을 보자마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을 봤어요. 문제에서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y는 1이었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 x절편은 3이고 y절편은 뭐 한다? 마이너스 4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곧바로 3하고 마사를 찍으면 그래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x절편 3 찍고 y절편 마사 찍어요. 찍어서 연결하면 이게 이 그래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3번이에요. 여러분들 그 개념을 보자면 직선의 방정식에 보면 3번에 30페이지 3번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점하고 기울기 준 경우, 두 점 준 경우, 마지막으로 x절편, y절편 줬을 때 그래서 그 노란색 박스에 1, 2, 3를 하는 겁니다. 지금 1, 2, 3를 다 증명을 해줬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증명을 해보셔야지 머릿속에 개념이 남는 거고요. 암기를 하는 순간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x는 1이냐, y는 1이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자, 태훈아 x는 1 어떻게 그려? x는 1 같은 거 어떻게 그려? x는 1 x는 1 어떻게 그려? 대답하는 게 없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맞죠? 근데 성훈아 x는 1 어떻게 그려? 그리라고요. 저 알아요. 어디? 1에다가 찍 그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x좌표가 1인 것들을 다 연결하는 얘기예요. 여기 1,0 있겠죠? 여기 1,2 있겠죠? 1,2, 1,3, 1,4, 1, 마이너스 1. 그래서 x좌표가 1인 거를 다 연결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된다? x는 1이에요. 나야. 간단하죠? 자, x좌표 1인 거 다 연결하면 그게 뭐다? x는 1이다. 1이에요. 그럼 뭐, 그 느낌으로 봤을 때 y축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냐, 태훈아? y축은 뭐라고 부르면 돼? 이게 y축 아니야? 네.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y축은 0이다. 뭐가 0인지. x가 0이다. x가 0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태훈아? 아니요. 아니에요? 맞잖아. 여기 0,0이지? 네. 여기 0, 몇이야? 네. 여러분들 좌표만 찍을 수 있으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겠지만 생각보다 선생님 저 좌표 잘 찍어요. 이러지만 정작 좌표 찍게 하잖아요? 못 찍어요. 그게 바로 이유. 자, 그래서 우리가 숨을 치워라. y축을 방정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x는 0이다. 0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을 구하세요. y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는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야. 하겠지만 이 y축은 x좌표가 다 몇이죠? 0이기 때문에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x에다 0을 대입해서 y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하는 거였어요, x에다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x가 0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 외우고 있었겠지만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다 보면 다 외우고 앉아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y절편을 구할 때. 자, 그럼 이제 y절편 구할 때 y절편 x는 제로라고 했으니까 x에 0 대입해서 y값 구하면 나오겠고요. 그럼 다시 반대로 x축은 뭐라 부르겠냐? 태어나 이제 말해야 기회를 줄게요. X축은 Y는요. 그래, y는 0인 것들을 연결하는 거죠. 이게 y는 제로인 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절편을 구하라 그러면 y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죠? 0.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x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x절편과 y절편은 왜 이렇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첫 번째 모양은 표준형.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어떤 모양이냐? y는 mx 더하기 n.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배웠겠지만 중학교 때 이 m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n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y절편. y절편. 왜냐? x에 0 대입하면 그게 y값이니까. 그래서 y절편을 부르죠. x 0 대입했을 때. 근데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쓰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일반형을 좀 쓰게 될 건데, 이렇게 돼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이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이제 일반형을 생각보다 좀 써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되면. 자, 이 일반형하고 이게 둘 다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이 맞아요. 근데 이 둘은요, 이게 이제 표준형. 우리가 제일 친숙한 거죠. I love 표준형. 그래서 이제 기울기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일반형은 조금 친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친해지길 좀 바라야 되는데, 별로 안 친하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위에 표준형과 일반형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 차이냐? 자, 표준형에서는요, 지금 미지수가 몇 개냐면요, 2개예요. 근데 일반형은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인지 봤더니만 3개예요.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죠. 결론은 뭐냐? 저 표준형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y가 없어지질 않아. x는 뭐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이 밑에서는, 일반형에서는 b가 0이 되잖아? 그럼 x는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지. 이게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표준형에서는 x는 뭐뭐다라는 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y를 없어지게 해서 없어지. y 앞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0이 되면 y를 없앨 수 있는데 얘는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미지수랑 차이가 나겠고 얘는 x는 뭐뭐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준형에서는. 근데 일반형에서는 b를 0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지수 한 개 차이가 그 정도 차이를 얘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일반형이 나오면 일단 보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무슨 형으로 바꾸냐면 다 무슨 형으로 바꾸죠?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1차 직선의 방정식의 6가지 개형을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배웠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일 때, y절편이 0일 때, y절편이 음수일 때.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나오냐면 2 곱하기 3에서 6가지 개형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기울기의 부호와 y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고 2차 함수도 크게 보자면 6가지로 나눴었어요. 난 기억하고 있다. 2차 저 알아요. 뭐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최고창의 개수의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나눴고 그 다음에 판별식의 부호를 통해서 총 6가지로 나눠졌죠. 1차 함수도 총 직선의 방정식도 6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겠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직선의 방정식의 개형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 뭐를 묻고 있는 거냐면 기울기의 부호 뭐냐, y절편의 부호가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많이 물어보는데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표준으로 바꿔요.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가 되겠고 y는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서 이때 기울기는 뭐가 되냐? b분의 마이너스 a. 얘 부호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b분의 c. 얘 부호 찾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 체크를 조금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갈 건데 개념 체크. 자, 1번 31페이지를 보세요. 개념 체크 1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들은 쉬운 문제를 주겠죠? 인간적으로. 자, 봅시다. 1번에 1번. 점 어디를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1,5를 지나갑니다. 기울기도 좋네요. 기울기 몇이죠? 3. 자, 이렇게 줬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면 내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y는 3에다가 x, 얘 부호 바꿔서 써야 되니까 x 플러스 1 써주시고 플러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배운 대로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들어간 거죠. 공식에다가. 저 공식이 기억이 안 나나요? 우리 주니어? 네. 아까 다 써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여기 x1, y는 들어가고 기울기 m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넣으세요. 너무 어렵나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뭐 나오냐, 태훈아? 멍 때리고 있어요?
이거 전기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써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야 되는 문제군요. 4x 플러스 8. 그래요. y는 3x 플러스 8이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죠. 한 점과, 자, 이렇게 한 점과 기울기를 대놓고 줬어요. 근데 문제를 튀었다? 사람이 아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 이제 기울기를요, 조금 더 스펙터클하게, 삼각비로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 X축의 양의 방향을 한번 그려봅시다. X축의 양의 방향.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오른쪽 가는 거. X축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이게 왜 수석이 양의 방향이에요? 네. 증가하죠. 네. 그 다음에 얘랑 45도를 이룬대요.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죠. 이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45도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이제 삼각비에서 배웠던 걸 쓰겠지만, 삼각비과를 안 배웠어도, 여기서 우리가 수선의 발을 아무거나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는 순간, 곧바로 뭐가 보이냐면, 기울기가 보입니다. 왜 보이냐? 이게 X의 증가량이 되겠고요. 이게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죠. 지나가던 강아지 단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45도, 이 90도니까 몇 도죠? 여기도 45도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죠? 1대 1이죠.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루트 2겠죠? 뭐 중요한 거는 여기가 45도가 되면 기울기는 뭐가 된다? 1분의 1이니까 기울기 무엇이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기 45도가 됐다. 이거는 기울기가 몇이 됐다? 1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직각삼각형은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겹죠? 만약에 30도라고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도. 여기가 30도야. 그럼 어떻게 되죠? 30도가 되면, 여기가 30도가 되면, 뭐 내려요. 내리게 되면요, 90도고, 여기 1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립이 다 아나요? 우리 준이야 기립이 아냐? Do you know 기립이? 기립이? 이거 직각삼각형 기립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걸 모르나? 2, 3, 2. 그렇죠. 근데 외울 때는 여러분들, 삼각형에서 모든 기립비를 외울 때는 뭐랑 같이 가야 되냐면, 각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각이랑 같이. 기본이에요. 얘는 좀 떨어질 애가 없는 커플이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자, 30도에 대응되는 데가 뭐가 된다? 1입니다. 기립비가. 60도에 대응되는 데가 몇이다? 루트 3이 되겠고요. 90도에 대응되는 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뭐가 되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고 유리화시키면 3분의 루트 3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5도는 1로 준 거예요. 3m 45도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남아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 좌표를 지났냐?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y는 1, 안 써도 되겠지만 x 빼기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x 빼기 3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태훈이가 이제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태훈아?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좀 멍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차리시고요. 이제 곧 끝나니까. 자, 3번 쉽죠? 2점을 줬습니다. 이제 한 점과 기울기를 이제 그만. 이제 뭐로 들어갔다? 우리 성훈아? 2점. 자, 2점을 줬어요. 2점을 주면 직방이 무조건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3번에서 2점을 뭐로 줬냐? 2, 마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6을 줬다. 이 2점을 주자마자 뭘 먼저 구하면 된다? 기울기. 항상 기울기. 기울기 x 증가량 2 빼기 마이너스. 자, 순서 잘 지키세요. 마 3 빼기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냐면 3분의 마이너스 9가 되면서 기울기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기울기 구했어요. 2점을 써도 되고 2점을 써도 돼요. 다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2점을 쓸게요. y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얘 써도 똑같아요.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4번. x절편이 2고 y절편이 4다. x절편이 2면은 2,0. 우리가 이제 공식대로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4번은 사실은 공식대로 하면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고 쓰면 더 좋겠지만 왜냐면 x절편이 2고 y절편이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태훈아 2,0하고 뭐로 풀 수도 있겠죠? 0,4로 풀 수도 있겠죠? y절편. 그럼 기억이 어떻게 되냐? 우리 준이야 불러보세요. 기억이. 기울기요? 네. 수정 뒀잖아요. x 기다렸어요. 수정. 잠시만요. 2분의 마이너스가 4니까 마이너스 2요. 그래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점은 0,4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2번까지 풀고 잠깐 쉽시다. 자, 2번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2번도 그림을 그려보면서 풀어보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려질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몇 콤마 몇이죠? 첫 번째 마이너스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4,7. 여기 마이너스 4,7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7이에요. 자, 여기 7인데 마이너스 4,7인데 얘를 어떻게 그렸냐면 y축에 평행하게 그었대. 또 여기에 지나가는 y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태연아, 얘 뭐냐? 얘 뭐야? x는 응. 마이너스 4. 맞아.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림 그리면 보이죠?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좌표 몇 개만 찍어도 다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틀리면 이제 나한테 혼나요? 뭐 이럴 게 없는데 좌표를 못 찍어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정말로 인문계 고등학교 왔는데 좌표까지 못 찍으면 정말로 특성화고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2,3을 지나요. 2,3을 지나가면서, 여기 2,3이라고 할게요. 2,3을 지나가면서 뭐에 평행하다 되겠죠? x축에 x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중요한 얘는 뭐냐? 얘는 y절편.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아, 이 방정식이 뭐냐고요? 방정식이요? 직선의 방정식? 그래, 얘 뭐냐고요? 얘 이름이 뭐냐고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그 이름이 Y는 뭐냐고? 이렇게 몇 불렀잖아, 이렇게 아, 불렀잖아. y는 3. 그래, 등호가 있잖아. 이게 y는 3인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y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외우는 친구들 혼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기책이 됐어요. 내가 구해갔지. 새벽에 왜요? 데리러 가. 흔한 공부요? 응. 그냥 셋이 다 보시지. 시간 많았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갔다. 자, 내 평화를 위해서. 그치. 집안의 평화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치? 자, 봅시다. 3번. 자, 오늘의 3번. 31페이지 3번. 자, 일반형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부호에 따라서 개형을 그려서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 아까 그 문제죠. 기울기의 부호 뭡니까? y절편의 부호 뭡니까?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언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ax 더하기 cy 더하기 c는 0인데 얘를 표준으로 나타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 삐리딘 a는 0 b는 음수 c는 양수.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 뭐만 찾으면 되냐?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찾아주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태훈아.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0이요. 네. 태훈이가 대신 대답해주네. 옆에서. 자,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마마 두 개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이거죠. x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양수인 거야. y는 양수면 뭐 y는 2 같은 거가 되겠죠. y절편이니까 y는 2. 자, y는 2 같은 거 이제 그려보면 여기다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다 이제 다 몰아놓고 그립시다. y는 2 같은 거를 그려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거. y는 2. 자, 태연아, 얘는 어느 사분면에 지납니까? 1, 2. 그쵸? 제 1사분면, 2사분면에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 놀이 하는 거죠. 그래프 놀이. 이게 묻는 거예요.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야. 가장 기본, 기초 중에 기초. 이것도 모르면 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이번에는 효민한테 한번 갈까? A는 음수, B는 0, C는 양수라고 줬어요. 자, 얘는 이제 누가 되냐?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거. B가 없어져요. B가 0이니까 이 Y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X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0이기 때문에 B가 0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져요? 꺼져.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양수냐 음수냐? 우리 효민아? A는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A분의 C. 지금 A가 음수고 C가 양수라고 했어요. 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마마가 이게 몇 개 있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양수죠. 그럼 얘는 X는 뭐 3 이런 거 같은 느낌인 거죠. X 3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X는 3? 네. 자, 몇 사분면 지나죠? 1, 4. 그죠? 제 1, 4분면, 4, 4분면은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그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 자, 3번. A, B는 양수, C는 0. 자, A, B 양수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인데 얘네 둘이 부호가 같아요. A, B 양수니까.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뭐가 되냐면 음수가 나옵니다. 자, C는 0이니까 Y절편은 0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고 Y절편 0이니까 원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게 기울기가 음수인 거, X 증가할 때 Y 감소하는 거. 자, 성훈아 몇 사분면 지나볼까? 그죠? 3번은 제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는 거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찾는 거예요. 자, 4번 라스트. 띠리딩. 우리 도윤이한테 물어볼까? A, B는 음수, 그 다음에 B, C는 양수라고 줬을 때, 자, 기울기 부호 뭐냐? A, B가 음수야. 기울기 뭐냐? 부호 반대라고. 얘 부호 둘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있어. 뭐야? 그래, 양수. 기울기 양수. 자, BC 부호 같아. BC 부호 같아. 둘이 플러스야. 여기 마이너스 있어. 뭐야? 그래, Y절편 음수. 자, 그래서 4번은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은 음수니까 위에서 만나, 아래에서 만나? Y축하고? 아래에서 만나겠죠? Y절편이 음수니까 밑에서 만나요. 그리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4번 그래프야. Y절편 음수고 기울기 양수. 자, 얘 몇 사분면 지나냐? 우리 준이야? 2, 4, 1, 3, 4. 그래요. 1, 3, 4, 4분면 지나죠. 그래서 제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네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자, 기본적인 걸 다 뗐고, 이제 필수 예제, 즐거운 필수 예제의 시간이 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직방. 원준이 온다고 그랬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를요? 준영? 짜장면. 닮은 사람 같다. 사과 살 뻔.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 1번을 봅시다. 첫 번째, 1번의 1번은 두 점의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 2, 마이너스 5와
4,3의 중점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다 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한 점과 기울기를 준 거죠. 자, 중점을 구하는 공식은 뭔지 다 알냐? 우리 태훈아? 어떻게 구하죠? 중점 구하는 공식? 그것도 몰라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모양이긴 하네요. 1대1 내분점이 중점 아닙니까? 내분 공식도 다 배우지 않았어요. 충격적인데요? 내분을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냐? 형민아!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훈아, 중점 어떻게 구하냐? 오, 우리 오성훈도 아는 거를 지금. 오성훈 역시 에이스가 돼가고 있어요. 0,0말할 줄 알았어요. 자, 중점 2하고 4랑 더해서 2로 나눠요. 그럼 6이니까 이거 나누면 3이 되겠죠. 자, 중점 구하기 너무 쉬워요. 더하고 2로 나누면 돼요. 평균이에요. 자, y좌표 더합시다. 마이너스 5랑 3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자, 요게 중점이에요. 한 점과 기울기를 줬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했다? 사람이 아니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y는 2에 x 빼기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3, 마이너스 1 되겠고 기울기 2. 전개하면 y는 2x 빼기 6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7.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점과 기울기를 준 문제. 너무 쉬운 문제죠?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것 같은 문제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2번에서는 심심하니까 내분점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A, B 내분점. A는 마이너스 2,6이 되겠고요. B는 1,3이 되는데 이거에 1대2 내분점. 자, 한 점을 이렇게 줬어요. 내분 공식을 쓰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점을 또 줍니다. 마이너스 2,4. 여러분 이 문제 뭐냐? 두 점을 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 직방을 구하는데 두 점. 자, 1대 내분점 공식. 태훈이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죠? 슬픈 이야기지만. 알아요. 알아? 자, 1 더하기 2가 분모로 가죠? 1 더하기 2가 분모로 가고, 분자는 이렇게 대각선 곱하죠. 1 곱하기 1.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다음 y좌표는, y좌표를 또 체인지. 1 곱하기 마상. 2 곱하기 6, 12. 자, 이게 1대1 내분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하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3분의 9가 되니까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을 준 거죠.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뭐를 구하면 되냐, 준이야? 두 점이 주어졌으면 뭐부터 구하면 되죠? 구할 게 몇 개 없지 않나요? 이렇게 고민해야 돼. 뭘 구해야 되지? 기울기죠. 기울기요.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잖아요. X 기울기. 증가량에 Y 증가량. 마이너스 1에서 마이를 뺍시다. 마이를 빼시고요. 그 다음에 3에서 4를 뺍시다. 그러면은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 점은 넣을까요? y는 마이너스 x 빼기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4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선생님, 전 이 점을 넣고 싶습니다. 넣으세요. 똑같은 답이에요. 어떤 점을 넣어도 관계는 없다.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면 뭐부터 구하면 된다고요? 준이야? 와. 기울기. 뭐부터 구하면 돼? 기울기요. 기울기가 핵심이에요. 기울기. 기울기. 거꾸로 해도 기울기. 그래요. 거꾸로 해도 기울기.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태훈이가 나한테 제대로 배웠는지. 기울기가 3이야. 그게 뭔 의미야? 정확하게. 그 이제 X랑 1이고 어. Y랑 3이다. 그래요. 잘 배웠네요, 나한테. 자, 기울기란 뭐냐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변하냐.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x가 1 증가할 때 y는 3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3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뭘 의미하냐? x가 1 증가할 때 y는 얼마큼 감소한다? 마이너스 2만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기울기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주실 때요. 기울기가 x 증가량인데 y 증가량인데 이건 약간 추상적이잖아. 뭔가 다 머릿속에 딱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냐? 그게 기울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x가 1 동안 변할 때, 1 동안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냐? 이 기울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울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돼. 기울기를 대충대충 하면 망해요. 수학할 때.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뭐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뭐 심심하니까. 우리 태훈아? 뭐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문제 1-1번. 중점을 지났는데 한 점을 준 거죠? 그 다음에 2x 빼기 y 더하기 3과 기울기가 같대. 기울기를 준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한 점과 기울기를 준 문제가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서 잘 돌지 않아서 우리의 머리는 워낙 좋기 때문에 항상 그죠? 우리의 머리는 아직 안 타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중점을 구해도 돼요? 아까 중점 구하는 거 우리 성훈이가 알려줬는데? 그지? 성훈이 알려줬잖아. 중점 구하는 거.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1은 나눠요.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1은 나눠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우리 성훈이가. 우리 성훈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 중점 아직도 못 구한 친구가 있다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2x 빼기 y 더하기 3이랑 같대요. 자, 요거 다 했다. y는 2x 더하기 3이니까 기울기가 몇이다? 2라는 얘기죠. 기울기는 2. 이룡. 자, 이렇게까지 줬는데 못 구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태훈아, 그랬죠? 답이 뭐죠? 이렇게 느립니까? 우리 준이도 구한 것 같은데 지금. 구했죠, 선생님. 답이 뭐죠? 3번이라고요? 3이요. 그래서 2x 더하기 5 아닙니까? 오, 그럼 y절편은 5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이렇게 했어요. 뭡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전기에서 y절편, x 0일 때 y가 그러네, 이거 바보였네. y절편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80% 정답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학에는 80% 정답을 참 써주면 좋은데 객관식이었으면 0점이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뭐 서술형이었으면 0점을 안 받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수학인 거죠. 그래서 수학의 실수를 용납하게 해주려면 다 서술형을 바꿔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서술형을 또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합니까 서술형? 아니요. 전 좋아해요. 자, 두 번째 문제 필수 예제 2번 넘어갑니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네. 삼각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A, B, C 삼각형이 있는데 자 A를 지나가는 직선이 A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BC에 어디 지나갔다는 얘기냐면 이 BC에 중점? 중점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중점을 지나가기 때문에는 이게 2등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두 점의 좌표를 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A좌표 지나가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어느 좌표 구하면 될 것 같냐? 우리 현민아. 얘 보니까 어느 좌표 구해야 돼? I don't know. I don't know. A가 0,2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필수 2번이 되는 거죠. B좌표가 마이너스 2,3이 되는 것 같고요. C좌표가 4,3이 되는데 태훈아, 그래서 어느 좌표 구해야 돼? 어느 좌표 구해야 됩니까? 여기? 여기 구하면 되잖아. 네. 여기 좌표 구하면 두 점을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기는 뭐의 중점이냐? B와 C의 중점이라는 게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성원이가 알려줬으니까 중점 구하는 방법은 X좌표를 더해요. 마이너스 2랑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몇이죠? 2요. 1이요. 1이죠? 우리 성원이가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자, 마3하고 3을 더하면 0이죠. 2로 나누면 0이요. 0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두 점을 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론은 다 똑같아요. 직방을 구하라는 문제는요. 두 점 아니면 한 점과 기울기를 준 문제의 확률이 99.9999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그것밖에 배우진 않아. 두 점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먼저 기울기를 구합니다. 0 빼기 1, 2 빼기 0 해서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되겠고 0,1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곧바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자, 이렇게 뜨면 우리 문제 2-3번에 보자면 그림이 있죠? 2-3번? 보세요. 문제 2-3번 밑에 보시면 자, 문제 2-3번을 여러분 풀어볼 텐데 되게 쉬워요. 자, 우리가 직사각형이 있어요. 문제 2-3번을 풀 건데 문제 2-3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직사각형을 2등분하는 직선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무조건 중점을 지나가면 돼요. 이 대각선의 중점.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면 무조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뭐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해도 2등분하고요. 뭐 이렇게 지나가도 2등분이 돼요. 무조건. 그렇죠. 이게 무조건 2등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직사각형을 2등분한다는 얘기는 어느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결론. 이 점을 지나는 걸 준 거랑 똑같아요. 직사각형. 일단 봅시다. 이날 3번에서 이 직선에서 어느 점을 지나간다는 걸 줬어요. 일단 저 왼쪽에 무슨 점을 줬냐면 무슨 점을 줬냐? 태훈아. 여기죠. 무슨 점 줬어? 지나가는 점. 거기 봐봐. 여기 뭐 줬냐고. 왼쪽 밑에. 이제 저기 문제 2-3.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좀 정신 차리라고 지금 2-3번 밑에 하고 있잖아 지금. 어? 어느 점 지나갔어요? 2-3이 저렇게 안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02-3이라 생겼다고요? 어제 맨 밑에 있는 문제가 2-3 아닙니까? 지금 뭐 저렇게 안 생겼는데. 왜 안 생겼죠? 여기 직사각형 하나 있고 여기 점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프는 안 그리고 꼭 좌표 표면을 다 그려줘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부정관념을 버리세요. 어차피 두 점 짜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 다 그려요. 여기 몇 자 표표 몇이야 여기? 그 뭐지? 응. 마이너스 응. 3.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꼭 있다니까요. 좌표를 못 읽어요. 슬프지만. 어?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이제 시키면 X좌표부터 읽으라니까 Y좌표 먼저 읽고, 그죠? 그래서 이제 틀어갖고 오는 거죠. 선생님, 왜 틀었는지 아세요? 제가 X좌표, Y좌표를 반대로 읽어서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충격적이지만,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번 시험 때 중간고 봤는데, 선생님, X좌표, Y좌표 반대로 읽어서 틀렸어요. 이러면 진짜 혼나요. 그죠? 정말로 짜증나는 거죠?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좌표 먼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훈이 이 문제 채웠겠죠? 마이너스 2, 마사를 쓰고 이제 굉장히 채웠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선생님, 아무리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그랬겠죠?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톡이 올 겁니다. 자, 여기 좌표는 어디 지나가면 되냐? 일단 X좌표는 3하고 7이죠? 3하고 7의 중점이니까 몇이 되겠죠? 더해서 1로 나누면 되잖아요. 몇이에요? 5! 자, Y좌표는 뭐하고 몇이야? 6하고 8이야? 자, 더해서 1로 나누면 되니까 몇이죠? 7. 7! 결론은 이것도 2점 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2점을 대놓고 준 게 아니라 2점을 약간 돌려서 준 거죠. 조금만 돌려서, 조금. 뭐 엄청나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래봤자. 또 이제 2점 줄여주면 이제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5 빼기 마4, 그 다음에 7 빼기 마이에서 기울기 구하면 기울기는 몇이 나오냐면 1이 나오네요. 그래서 y는 가로치고 x 빼기 5 더하기 7. 답은 y는 x 더하기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답이에요. 2점 주어졌으니까 뭐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직설이 나온다.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필수 3번과 필수 4번.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조금 배워야 되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정신을 곤두세워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면 되냐면 페이지
31페이지로 가셔서 31페이지의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개념을 조금 배워야 돼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림으로 일단 볼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이 생기려면 한 점에서 만나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 몇 개가 나오냐?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가 나와요. 이 얘기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항상 그림과 같이 가야 됩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따질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여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은 여기거든요.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이 무수히 많은 거니까 미지수가 하나가 포함되면서 표현이 될 거긴 할 텐데, 그러면 이거를 지나가는 직선이 무수히 많이 나오겠고, 이게 기울기가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잘 해보세요. 이때 두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반형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문자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0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직선을 지나가는 교점을 지나가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 두 직선을 쓴 다음에 한 직선에다가 k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결론 뭔 소리냐?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햇소리냐,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내가 이 식에다가, 여기다 보세요. ax 더하기 b에다가 여기다 k배를 때려요. 이렇게 써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 식을 볼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뒤에다가 k배를 때려서 a'x, b'y, c'은 0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넌 누구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직선에다가 한쪽은 그냥 쓰고 한쪽은 k배를 쓴 다음에 등호는 0이라고 쓰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k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자, 근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얘는 뭐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왜 직선의 방정식이냐? 내가 얘기했죠.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였냐? 세훈아. 근이 많죠. 당연히 근이 많아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어떤 식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어떤 식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x랑 y가 있고 x, y에 대한 1차식. 1차 자, x, y의 1차 방정식이면 그게 뭐였어요?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x, y의 1차 방정식. 자, 그럼 이 식 모양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이 식 모양 전개를 해보면, 이걸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세훈아, 전개 한번 되죠? 전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x는 x끼리 모아. 그럼 a 더하기 k a 프라임 x, b 더하기 k b 프라임 y, c 더하기 k c 프라임은 0이라고 한다면 얘도 x,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1차식입니다. 자, 이 식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x, y에 대한 1차식이에요. 자, 그 얘기는 얘는 무슨 방정식이라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x, y의 1차식은 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야. 식의 모양이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자, 두 번째. 자,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x가 1차식인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개념이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간다?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이죠. 자, 첫 번째는 식에 대한 모양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다시 이쁘게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그다음에 K를 곱한 거 뒤에 쓸게요. 내림차 수정리로. 그다음에 뒤에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썼을 때 얘가 그냥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했지만 이 K랑 곱해지는 거를 뭐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0을 만들어주는 게 항등식의 원리죠. 얘가 0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야.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항상 만족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게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오!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야. 자 이거는 어떤 게 되냐? 이거는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 연립 방정식.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거야. 이 연립 방정식, 주직선의 연립 방정식은 과연 뭐를 구하는 거냐, 태훈아? 뭐를 구하는 거죠? 주직선의 연립 방정식 뭐를 구하는 거죠? 미지수. 공통된 해잖아. 아니 연립 방정식이 뭘 찾는지도 몰라요? 뭐 미지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미지수를 처음 알아보실래요 진짜? 자, 연방, 연립 방정식 공통된 해. 자, 내가 직선의 방정식은 뭐를 점으로 찍는다고 그랬어? 뭐를 점으로 찍은 거야? 같은 해를 가지고 있는. 근과 해를 점으로 찍은 거라고. 아, 네. 이해되겠어? 이 그림에서 얘가 다 근인 거야. 얘도 다 근인 거야. 그 공통된 해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두 직선의 공통된 해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근일 거 아니야? 네. 교점을 아, 의미한다고. 교점. 맨날 얘기했잖아.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두 직선이 있어. 이게 다 근과 해를 점으로 찍은 거라니까? 여러분들 아까 다 찍었잖아. 이게 지금 직선이 얘가 만족하는 거, 이 직선을 만족하는 게 점으로 다 찍힌 거야. 얘도 좌표로 다 찍어. 파란색으로 찍어. 오케이. 파란색으로 가. 자, 찍었어. 그거 뭐냐?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얘도 그리면서 얘도 그린 거니까 바로 누가 된다? 바로 걔가 교점인 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하게 되면 다 뭐 찾는 문제냐면 교점 찾으라는 얘기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 지나가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단 말이야. 항등식의 원리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는 점은 무조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쳐볼게. 1번과 2번을 합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교점을 지나가면서 누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게 나오는 거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쪽씩 그냥 써주시고 나머지 식에다가 무슨 배만 하면 된다? K배만 해서 더해주게 되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게 바로 어디 나와 있는 거다? 31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 식 모양이 1차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었다. 이게 되게 쉬운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건 뭐 두 번째로는 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을 찾은 거야. 그걸 모르겠어요. K는 항등식 개념입니다. 항등식을 알면 알게 돼요. 자, K 값에 관계가 없으면 K랑 곱해지는 걸 다 뭐로 만들면 되는 거야? 0으로 만들면 돼요. 0과 곱해지면 뭐든지 0인 거야. 그게 항등식의 개념이죠. 0하고 곱했을 때 0이 아닌 놈이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관계가 없으면 얘를 0을 만들면 돼요. 그러네. 그러면 얘도 0이 되면 얘 만족하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연방이죠.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쳤더니 뭐가 됐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식은 뭐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식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근데 그게 무수히 많단 말이야. 왜냐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무수히 많아.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K 값을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주냐? 한 점을 줘요. 지나가는 한 점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결론은 뭐냐? 두 직선이 있는데 이제 일반형을 좀 써요. 일반형을 조금 쓰는데 일반형 쓰고 거기다 K를 때린 거를 더해주게 돼서 등호는 0이라고 쓰면 이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이 K에 따라서 이게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야. K에 따라서. 왜냐면 교점이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아요. 왜냐면 그렇죠. 한 점밖에 안 줬으니까. 그래서 K 값을 줌에 따라서 하나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다시
필수 예제 3번. 방금 요게 이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딱 봤더니, 오 마이 갓. 자, 필수 예제 3-1번을 딱 보세요. 띠디디, 띠디디. 그죠? 우리 온다고 했던 우리 온준영 역시 오지 않고 있죠? 그죠? 예측을 틀리지 않았어. 중간에 다 오질 않아요. 그냥 말을 믿으면 안 돼. 올 때까지 온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그런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얘는 확실한 건 뭐냐면,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무슨 방정식이다?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여기서 뭐를 구하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구하겠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이 나왔다. 그럼 뭘 하면 되냐? 태훈아. k 항등식 개념 나왔어요. k 값에 관계없이 구해라. k 항등식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한테 영을 배웠다면. 만들어요. K로 내림차. 바로 그겁니다.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죠. 제대로 배웠어요. 공부 다니는 데는 나오고. 나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 맞아. 저기 지금 그 날림으로 배웠고 선생님 수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k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합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2kx 더하기 4x 플러스 3ky 더하기 5y 더하기 k 플러스 3이고 이제 k 묶어요. k에 대한 1차 k 여기서 뭐가 나온다? 2x가 나옵니다. 2x 나와요. 여기서 3i가 나옵니다. 3i 나와요. 여기서 플러스 1 나옵니다. k를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뭔가 느낌이 뭔가 좀 오죠? 자, 두 번째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이 나옵니다. 나머지. 자, 이거 뭔가 얘랑은 조금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군요. 그래서 k까지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두 직선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죠? 둘 다 0이 되는 거니까 0, 0. k까지 관계없으니까 얘도 0, 얘도 0. 그래서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죠. 결론. 두 직선의 교점. 구해보면 0방을 때리면 되겠죠.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과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을 할 때 어떤 문자를 없앨 것이냐? 사람이라면 x를 없앨 겁니다. y 없애는 친구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 왜 어려운 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1을 곱하겠죠. 1을 곱하면 4x 더하기 6y 더하기 2는 0이 되겠고요.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되면서 x는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x가 1이야. 그러면 3이니까 y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두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게 되고 그 점은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이에요? 교점이죠.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잖아. 교점. 와우. 연방하는 점은 다 뭐다? 교점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의 답표는 답이 튀었네요. 기타에 뭐가 튀었죠? 문제가 틀렸네. 문제가 잘못됐을까요? 내 계산이 어디서 튀었는지 빨리 찾아주십시오. 네, 답은 어디서 틀렸?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오는데? 아, 이거 y구나. 뭐가 이상하다 겠다. 야, 이거 빼면 y죠? 마이너스 y였네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y는 1이죠? 예. y는 1이고 y 1 대입하면 4니까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맞아요. 자, 계산이 틀렸다. 자,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2,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얘예요. 얘가 아니구나.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3,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배운 개념대로 풀어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2번에서 자, 한쪽에다 k배만 하면 돼. 2x 빼기 3y 마이너스 1 그냥 써주시고요. 플러스 k배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게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k값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k값을 구하기 위해 한 점을 줍니다. 어느 점을 줬을까? 태연아. 뭐 어떤 점 줬어?
태훈이 계속 집중을 시키려면 물어봐야 돼. 멍 때린단 말이야. 3명 한국마요. 그래서 3콤마 0을 준 거예요. 그래서 3콤마 0을 대입해요. 그럼 K 값이 나와요. 그럼 대입해봅시다. 여기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K배에다가 6 더하기 1이니까 7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3,0을 지나는 주직선의 교점을 지나면 3,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대입해 봅시다. 띠리디 띠리디 띠리디. 야, 근데 뭐 곱해줘야지 조금 이쁘게 나올 거 아니야? 양변에다가 7 곱해 봅시다. 7 곱하면 7이 14x 빼기 73 21y 마이너스 7 곱하면 없어지니까 분배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니까 20y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다시 더 계산하면 4x 계산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죠. 너무 쉽다. 자, 뭐 배우니까 할만하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할만하게 됐고요. 이거를요,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혹시 나는 이 공식을 까먹었다. 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공식을 까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푸는 방법인데, 내가 까먹었어. 그럼 편법이 있어요. 한번 알려주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뭐냐? 봐봐. 2x 빼기 3y 마이너스 1은 0과 뭐의 교점을 구하는 거냐면 2x 빼기 4y 플러스 1의 교점을 구해요. 연방하면 나오겠죠? 이게 교점은 연방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점을 뭐 해줬죠? 3,0을 줬죠. 결론은 2점을 준 거예요. 기울기? 2점. 여기 교점 구하고 여기 점 하나 더 있잖아. 네. 2점으로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 2점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닌가?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교점은 연방만 때리면 나와요. 네. 그래서 2점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게 두 번째 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풀이라고 써 있죠. 다른 풀이. 그게 그 풀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점을 지나는 정점?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 이게 고등학교 놀이인데 자, 잘 보세요. 집중을 딱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집중. 이거를 정말로 제일 중요해. 고등학교 때 이걸 모르면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는 거야. 자, 이거를 다 왜 배우냐? 선생님, 이거 왜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정점을 구해요? 왜 관계없는 정점을 그렇게 구하는 겁니까? 왜 구하냐? 고등학교 때는요, 점을 주고 기울기에다 미지수를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평행이동을 하면서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점을 주고 기울기를 미지수로 줘서 도입해야 돼, 360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미지수 때문에 기울기가 바뀌어. 계속. 그러면 우리가 이 기울기를 바뀌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 기울기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움직이지 않는 점, 항상 지나가는 점은 뭐의 개념으로 구하는 거냐면 항등식의 개념으로 구하는 거야. 항상. 그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뭐의 개념으로 구한다고요? 항등식 개념. 다 했잖아, 항등식 개념. 이 점을 구해서 마이너스 2,1을 지나가.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1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근데 기울기가 바뀌어.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봐봐. 내가 마이너스 2,1을 찍을게. 그 문제에서 마이너스 2,1을 여기서 찍었어. 오 마이 갓.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바뀌어. 그건 뭔 의미를 할 것이냐? 기울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점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기울기? 넌 누구? X 증가하는 거야? Y 증가하는 거야? 그래요. 그게 기울기야. 다 알잖아. 모두가 알아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아요. 초등학교 애들만 이렇게 대답하죠. 기울어진 정도예요. 그죠? 똑같은 대답이 항상 나옵니다. 애들이 신박하지가 않아요. 너무 똑같이 나왔어, 내가 맨날. 야. 기울기의 울기. 자, 그러면 기울기가 되게 작아. 기울기가 작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쉽게 이런 거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엄청나게 밑으로 감소하는 거야. 자, 기울기가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는 x가 1 증가할 때 y는 어마무시하게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아우, 와우.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 기울기는 이 12시를 기준. 우리가 12시 뭐 노래 있나? 모르겠어. 뭐 12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로 증가한다고요?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수 쪽에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3이 됐어. 마이너스 2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됐어. 오케이. 이게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점의 기준으로 이 변함없는 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정점의 기준으로 기울기가 바뀐다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점점 커져. 그러다가 이렇게 됐어. 그럼 기울기가 일단 몇일까요? 이때 기울기는 뭐죠? x 증가하면 y 증가하는데 y 증가하는 게 0인 거죠? 이때가 기울기가 0이네요. 이때가 이제 음수에서 점점점 커지다가 0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지. 네. 음수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양수로 바뀌는 거야. 이게 양수로 바뀌는 거야. 점점점 커지는 거야. 양수에서 거기다가 이게 거의 엄청나게 커지면서 갖다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커지냐? 12시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된다? 점점점 커진다 이거야. 음수에서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0이 된 거야. 이제 음수를 탈피한 거죠. 올라가면 양수로 바뀐다는 거야. 그거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이걸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기울기 가지고 장난치면은 뭐라고 시끄럽게 한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점을 찾을 거야.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았을 때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12시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그래프의 그래프의 그 개형을 찾는 거지. 돌리면서. 자, 그러면 PT의 4번, 1번을 빨리 봅시다.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뒤에 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프 3개 치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야. PT의 4번. 너 위에서 지금까지 오늘 달려온 거야.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오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이랬는데 뭐를 알아들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는 일단 정해져 있어. 자, 이렇게 일반형 나와 있을 때 여러분 그래프 그릴 때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돼요. 그 뭐만 찾으면 되냐? 되게 쉬워요. x절편, y절편. x절편 찾고 싶어요. y 0대입 치면 돼요. 그럼 x절편이 나와요. 몇이죠? 2죠. 자, y절편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x 0대입해요. y절편 나오죠. 몇이죠? 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바로 보자마자 2랑 2 찍고 그리시면 되는 거야. 굳이 안 바꿔요. 왜냐면 어차피 x절편, y절편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2 찍어요. 연결해. 오케이,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지식선인 거야.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또 봐봐. 두 번째, 얘가 문제야.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얘는 항등식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아까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얘에다가 이제 밑줄자 너무 중요해. 얘를 이해해야 돼. 얘는 과연 누구냐? 넌 누구? 이렇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y를 넘길게요. y를 넘기게 되면 이 y는 mx 빼기 4m 더하기 6이 됩니다. y 이렇게 넘어가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에다가 미수가 있는 거야. 오마이갓. 기울기에 미수. 아까 얘기했잖아. 봐봐. 근데 얘는 m으로 묶으면 따라란 이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같아. 많이 봤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많이 봤는데? 표준형. 이거 뭐야? 표준형 아니야? 오마이갓. 이거 4,6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죠. 얘가 기울기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간다고 알 수 있죠? 4,6을 지나가요. 이걸 배운 게 그니까 있죠. 자, 이게 4,6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항등식으로 풀어도 돼요? n값으로 묶어도 되는데 이걸 m으로 묶어서 항등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를 항등식 풀면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갑니까? 항등식 m으로 묶어요. 그럼 x 빼기 4의 m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이니까 얘도 0, 얘도 0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4,6이 되겠죠. 미쳤다. 결론은 이거는 어떤 직선을 의미하는 거냐?
4,6을 무조건 지나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직선이라는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얘가 그런 헛소리였구나. 너가 그런 놈이었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4,6을 찍는다는 거야. 4,6이 어디 위에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4,6이 있었을 때 여기서 기울기가 막 바뀌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렸을 때 바뀌면서 어디서 만나야 돼? 1, 3면에서 만나야 그러면 저 기울기는 어느 분야에 있어야 되냐? 이걸 묻는 거야. 어렵다. 어렵죠.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 이해온 거야.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돌려보는 거죠.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그려보는 거죠. 진짜요? 그렇죠. 너무 싫어. 자, 이해하기 위해서 난 이해가 좀 떨어진다. 자, 일단 4,6을 일단 찍어요. 찍은 다음에 4,6 있겠죠. 여기서 봐봐. 기울기가 엄청 작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붙어두면 되는 거야. 1, 4번에서 만나지는 않아요. 안 만나죠? 그래서 얘를 잡고서 돌려요. 돌려. 1, 4번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언제 y절편 이렇게 지나가요. 요 기울기가 됐을 때 이게 점점점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것보다 길이가 좀 더 커지면 1, 4번을 만난다는 거야. 돌린다는 거지.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 기울기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 기울기가 어떻게 한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커진다. 그걸 이해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칠 리가 없어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학교에서 이해 확률은 0%에 가까워요. 왜냐? 그냥 막 갈 겁니다. 전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렇게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겠지. 이렇게 되면 이 점은 안 만나, 절대로. 네.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이것보다 쫙 커지면 만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부터 봐봐. 여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경계.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요 기울기 사이에 있으면 이 기울기 사이에 있으면 1, 4분면에서 교점을 가지는 거죠. 오, 신기하다. 이 기울기가 돌렸을 때. 자, 여기보다 기울기가 커져야 되고 여기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는 사이에 있어야지만. 근데 저기서도 되지 않아요? 어디요? 여기 이렇게 돌리면 1, 4분 안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는데요? 어디서 만나죠? 그러네. 이거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돌려보는 거야. 내가 진짜 왜 신기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기울기가 커지는 건지를 이해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기울기가 이해가 되는 거야. 돌리는 거야. 이 정점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노는 거지. 왜냐? 어디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기울기에 미지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해석하기가 좀 쉬웠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기울기에다 무조건 미지수를 줘요. 왜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이제 너희들의 머리가 그 정도는 됐다 이거야. 기울기의 범위를 구한 거예요. 그죠? 기울기 범위를 구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이때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돼. 그래야지 1,3번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네. 그치? 근데 이것보다 커지잖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 사이에 있어. 이것보다 커지면 이제 안 만나요. 또 1,3번에서. 함수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쵸. 함수죠. 그러면 결론은 이때 기울기는 뭐냐? 두 점이 나왔잖아. 4,6과 0,2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나와요. 여기 x절편 여기도 나와요. 2,0 기울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죠. 두 점이 있잖아요. 이때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점이 있으니까 오마이갓.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x절편, y절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준 거죠. 그러면 이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해보면 4 빼기 0분의 6 빼기 2니까 1이에요. 이때 기울기가 몇이다? 1이다. 이때 기울기 m값은 1인 거예요. 자, 이때 기울기는 몇이냐? 4,6가 2,0이니까 다시 기울기 구해보면 4 빼기 2분의 6 빼기 0이니까 이때 기울기는 3이 됩니다. 이때 기울기가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1과 3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1, 3면에서 교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항등식을 왜 썼을까? 그 다음에 기울기를 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걸 돌려가면서 여기서 만나게 하기 위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기울기의 뭐를 구할 수 있다?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디로 돌리라고? 12시에서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만나는 범위는 뭐냐? 기울기가 1부터 3 사이에 있으면. 자, 이렇게 여기 만나는 거는 1, 3면이 아니에요. 축은. 그래서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뭐가 된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 예제.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것만 딱 보시면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서 봤어. 이게 뭐라는 소리인지 I don't k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것만 보고 여러분 이해를 하셨다. 여러분들 머리는 킹왕짱 머리다. 엄청난 머리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생쇼를 다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혼자서 생각하면서, 아, 기울기가 저런 의미구나.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으면 해석하기 위해서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을 구해낸다, 안 구해낸다? 구해낸다. 봐봐, 이 정점이 없었어. 어디서 돌릴 거야? 그러네. 뭐 아무래도 무조건 0점도 돌려요? 그러니까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정점을 구해야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 개념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개념도 알아서 더해야라가 되는 거죠. 돌리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